자, 이제는 10월 15일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제 박스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전히 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돌파구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현, 송률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답부터 주시죠. 왜 우리 증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사실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훈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HBM에 오로지 시장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보통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8.61%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HBM 관련주들 상승폭이 비교적 좋았거든요.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2.8%인가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는 포커스가 HBM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앞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호황일 때 우리도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반도체, 특히 2차 전지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자꾸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께서는 오늘장 한 줄 평을 지수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주셨는데 누가 지키는 겁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지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수 왜곡 현상이라는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보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 종목 수보다 보합 및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약보합권이라든가 지수가 조금 파란색이 들어야 정상인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대부분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단 말이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권 1, 2위도 마찬가지지만 한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일부 조금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저는 받쳤다. 그래서 지수는 내가 지킨다라는 오늘 한 줄 평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시장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올랐으니까 시장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 그런 시장. 그게 이제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향후에 그러니까 지수가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투자 심리 개선. 지금 아까 우리 율 매니저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호재성이 지금 우리 시장에는 없습니다. 별로 그닥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 업종, 섹터, 그다음에 호재성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들이 시장을 지켜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어디에? 투자 심리 개선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좋은 시장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실적이 탄탄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라고 늘 얘기를 하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조금 주목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이 내용 먼저 살짝 짚어보고 우리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 매니저님은 3분기 실적 발표 어느 쪽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3분기 실적하면은 저는 가장 말씀드리는 게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위쪽만 보더라도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하고 있죠. 계속해서 국토 요새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또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하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2022년 계속해서 방산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 수주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시기를 기회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원전도 괜찮습니다. AI 구심이 살아있는 한 아직까지는 전력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이제 SMR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대형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은 좀 눈여겨보는 쪽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 보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코스닥 쪽은 특히나 많이 올라왔죠. 네, 아마 오늘 지금 잠시만요. 오늘 제가 아까 요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코스닥 대장주가 지금 알테오젠이 1위입니다. 알테오젠이 1위죠.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역전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를 제치고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다분하게 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실적이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대장주가 바뀌면서 한 번씩 바람이 불게 되면 예전에 뭐 화장품주도 그랬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좀 꾸준히 오래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반도체 쪽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저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수익률을 조금 원한다 하면 좀 제약바이오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 템베거에서 다뤘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빠지지 않고요.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매니저들 수익률도 올랐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재미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워낙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하나 삐죽삐죽 튀어나올 수 있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테마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이 곡물의 항로를 틀어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7일 자정인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만료가 된다고 하죠.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곡물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이어지느냐 마느냐도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이 가지고 와 주셨는데 이게 좀 테마성이 좀 짙다고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져오신 이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테마파크 장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서 뭐 총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하면 방산주라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 자체가 테마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주도 업종이 없다, 개별주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곡물 관련주들을 보고는 안건으로 제시는 했지만 뭐 조심스럽게 매매한다면 뭐 지금 충분히 뭐 오늘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급등해서 날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이슈가 저는 조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우크라이나의 흑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러시아군이 아까 이제 막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출기를.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생산량의 보리는 3위, 그다음에 옥수수는 4위, 밀은 5위. 수출국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만약에 통제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이 당연히 뛰겠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된다? 당분간은 뭐 이제 이런 게 뭐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곡물 관련주들 안에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옥석 가리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그중에 옥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제시를 했고요. 얼마 전에 또 미국에 또 밀란이라는 태풍 뭐 100년 만에 처음 온다라고 했는데 미국 쪽에 크게 뭐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 곡창지대까지는 타격이 안 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도 뭔가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곡물 관련주들 뭐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급등할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같은 연출을 했던 적이 또 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막 무슨 뭐 3연상이니 4연상이니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준 급등이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두 분이 과연 옥을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가져오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두 분이 옥으로 꼽은 종목은 한일사료와 KC피드입니다. 하나씩 한번 만나볼까요? 네, 먼저 한일사료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합사료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제조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 자체가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곡물 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곡물 하면은 한일사료 아마 번뜩이시는 분들 주식 한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예감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앵커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말씀하셨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6,000원대까지 뭐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급등하는 모습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올라갔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상, 그다음에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상. 또 이 뒷부분에도 보면 상 이렇게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트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만약에 비슷한 이슈라든가 비슷한 분위기가 시장에서 갖춰주기만 하면은 이후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또 이게 뭐 지금 이만큼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에 뭐 절반만 올라도 3분의 1만 올라도 지금 가격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어쨌든 고점 대비 그때 15,000원 고점 대비 지금 4,000원이고요. 최근 고점도 한 8,000원 대비 4,000원대면은 충분히 시세가 저렴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또 보시면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아마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윗꼬리 달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분봉상, 이게 저만의 노하우로서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런데 분봉상 수급을 봤을 때는 빠져나간 수급이 없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은 이 종목은 이제 시세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점 부분입니다. 2022년도 15,000원 대비 지금 뭐 거의 3분의 1, 그다음에 최근 저점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수준이다라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끼가 있는 종목 아마 그 중에 하나로 한일사료를 꼽아 오신 것 같고 한일사료는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청자분들께도 어느 정도 이 곡물 관련해서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 KC피드는 낯설다는 반응들 벌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뭐 항상 그런 반응이었죠. KC피드는 오늘 윗골을 정말 길게 달았는데요. KC피드라고 하면은 전체 매출 중에 78%가 사료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사료 제조 전문 판매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KC피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료 부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가동률이 75%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욱더 하반기에 좋아질 룸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22년도 4월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여기와 플러스로 아르헨티나에서 파업을 일으키면서 그런 여파가 더해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2022년 4월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KC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22년도 4월에 최고점 7,80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높은 영업이익을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 한 5%에서 6%대 나타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5에서 6%지만 분기로 봤을 때 이번 1, 2분기 같은 경우는 10%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동종업계 대비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17% 나타내고 있고 배당률도 3% 정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업이익 6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상반기에 55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공이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걱정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목 토론방에서는 주주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일사료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버티는 거 보니 한 번 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물리면 반년 뒤에 탈출 가능합니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끄럼틀 타면 곤란해요 라고 올라와 있네요. 역시나 변동폭이 너무 커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100 그리고 200일선 뚫었는데 지지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전쟁과 더해서 가뭄 그리고 돼지 열병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 참 많다는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시죠. 네, 갭이 뜨면 천천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추가 매수 고민 중입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템베거 안에서도 끼 있는 종목으로 편입이 됐으니까요. 그 흐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KC피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팔 사람이 없다는 건 이제 살 사람만 있다는 것. 이 소리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뒤에 매니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3,000원대인데요. 35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시총은 작지만 배당도 3%나 주는 지금 배당이 대세인데 역시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다음 정에서도 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순 사료 사업에서 이제는 액란 사업으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식품에서도 수요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슈가 터졌는데 한탑도 상한가 가는데 왜 이 종목은 못 가나요? 라는 속상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한 가지 내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봉은 처음 봅니다. 오늘 신고가 찍고 10% 넘게 널뛰면서 음전으로 끝날 줄은 몰랐음. 역시나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테마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일사료 먼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네. 21%대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기도 했고요. 네. 최근 흐름에 있어서 이게 좀 물려있는 분들, 흔히 네. 말하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저는 한일사료는 만약에 위쪽에 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곡물 관련주는 뭐 밑꼬리도 달고 뭐 이제 그런 거 걱정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 딱 한 종목만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한일사료, 그 다음에 또 윗꼬리 단 종목들만 보시니까 그래요. 오늘 지금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대장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종목이 대장을 하느냐? 지금은 고려산업.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탑도 상한가를 갔지만 일단 고려산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한탑이 들어갔고 한탑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몇 번 상이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역할은 고려산업이 하고 있다. 만약에 오늘 고려산업이 상이 풀리거나 뭐 안 좋은 모습이 보였다면 제가 오늘 곡물주를 여러분들께 안건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하고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서. 예.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한 7,000원 이상에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 5,000원대 이 자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3,000원대면요,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격 자체를 평균 매수가 조금 낮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결론에는 지금 저점에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까요? 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예. 지금 이거를 지금 비슷해요. 차트가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8,000원대하고 만 원대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좀 터졌던 부분과 윗꼬리 부분 하나 단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요쪽에 지금
뭐라고 할까? 캔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 네. 또 음봉 캔들도 있고 윗꼬리도 달렸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정도면은 이제 매물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아이의 가장 큰 매물은 맞습니다. 그 사이 한 8,000원권이 가장 큰 매물권이다. 그 뒤에도 이제 고점이 하나 있죠. 그때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급하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8,000원권에서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자, 이제 급등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자, 3,900원이 지금 여기 3,830원이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왜 이 라인을 좀 제가 깊게 잡았냐면은. 자, 이 3,800원 최저가 자리가요. 최저가 자리가 1년, 2년 내에 가장 최저점입니다. 가장 최저점이고, 자,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추세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앞으로 조금 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추세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모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손절 라인 13,900원, 뭐 4,000원 이상 이탈하게 되면 한 차례 신저가를 또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처럼 지키자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8,000원 선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비교적 짧게 3,9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KCPD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 말씀을 앞서서 그 주주분께서 해주셨는데 마이너스 0.32%로 마감이 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음전에서 마감한다? 좀 테마 같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테마주로 볼 때는 대장주 그 다음을 우리가 많이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KCP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테마성은 조금 뒤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매수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KCPD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오는 거는 고스란히 추가분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KCPD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은 낮지만 그래도 곡물 테마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까도 이제 주봉을 보여드렸었는데 22년 4월에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고요. 지금 KCPD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추세가 전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도 2,000원 안에서 받았었는데 지금 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PD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있지만 실적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가동률은 75%입니다. 그 얘기는 더 좋아질 룸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은 라니뇨 현상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종가는 3,070원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3,4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아래로 약 10% 정도씩입니다. 3,400원과 2,700원 라인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